국제한인경제인협력회 김상덕 이사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 마침 이 자리에 코트라에서 초창기에 해외 무역의 기틀을 다지신 원극은 회장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향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원극은 회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영락 또 예비역 대령이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오늘 같이 자리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9년 동안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자산 가치가 하락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좋지 않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경제 전체를 갖다가 축소시키고 냉하게 만듭니다. 처하게 만듭니다. 그 경제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고용이 축소되면은 그만큼 백수가 직장에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냉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자영업체라든지 소규모의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적절하게 돈이 돌아가야만이 되는 거지. 살기 어려워서 돈을 지갑에 가둬 놓으면은 어떻게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 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 또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수출도 지장이 있는 것이고 직장이 많고 수출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다음에 수입이 또 많아지면 우리 자영의 농촌이라든지 이것의 소비가 줄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스태그 현상에서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런 현상이 오래 가면 저축률은 또 높아집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왜 저축률이 높아지느냐 하면은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 굶겨 죽이겠다. 우리가 살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갑을 닫는 겁니다. 돈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30% 40% 줄이고 모든 거 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여파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든 사람에게 여파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촌에 살리는 뭐 상추 또는 배추 이런 것도 가격만 올라갔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고살이 그것에 그런 현상에 우리나라 지금 9년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에서 문재인 정권은 쓸데없는 그런 탈원전이라든지 또는 태양 이런 것을 그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가지고 5년 동안에 400조 원의 부채를 늘어넣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1948년 건국이 된 후에 3, 4년 동안에 700조 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가 부채가 700조 원인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400조 원을 더 늘어가지고 1000조 원이 공적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지금 와서 내가 부채가 늘어난 것이 한 1,300억, 130억 정도, 130조 원이 늘어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공적 부채가 1,130조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으로 나가면은 윤석열 정부도 300조 원 이상의 국가 부채를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역부족이고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것은 철의 여인 영국의 대체 수상이 되면서 어떤 것을 먼저 했냐면 공기업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적자 종기업을 갖다가 통폐합하고 또는 폐쇄시켜 가지고 국가 부채를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질적인 그 철도 노조를 갖다가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35년 이상 영국 병을 영국 대체 수상에 고쳤습니다. 그 여인이. 예, 철의 여인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세계적인 이런 경제를 갖다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는 것을 현 정부도 보면서 과감하게 공기업을 이게 통폐합하고 폐쇄하고 그 다음에 민영화해서 그래도 적자 보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민간기업에 하면은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그런 여성가족부라든지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3조 31조 그 다음에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임금비마다 1조 4천억이 나간다고 합니다. 여성 가족부가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는데 사이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족부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부채를 넘기고 이거 폐쇄시켜가지고 국가의 부채 갚는데 컨셉을 우선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부채를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임기 때도 100조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줄이면서 후임 대통령에 맡겨야 후임 대통령이 좀 편하게 국가 미래에서 일할 수 있는 거지. 국가 부채를 자꾸 늘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후임자에게 넘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국은 뭐 우리 회장님도 경제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주 시적절하게 저도 그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는데 네. 그동안에 스태그플렛이 9년이나 됐다는 건 나는 처음 들었는데 이건 정말 제일 우선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될 거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간만에 지금 상황 파악을 임기 1년 반 만에 파악을 했어. 처음에는 몰랐어, 이 양반도. 검찰만 했으니 잘 몰랐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반국가 세력이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완전히 국가 경제고 모든 걸 다 망쳐놨다는 걸 알아서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정상화해야 되겠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공언을 한 걸 보고 지난 자유총회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얘기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깨달았다. 이 사람이 방향을 잡았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부처니 장관이고 말이야 국민의힘 이런 데서 뒷받침을 못해줘 이 자식들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그러면 거의 적극 호응하고 맞습니다 우리 이러 하겠습니다 해야 할 텐데 뒷받침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윤 대통령의 그 실책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적자되는 그런 무슨 부처를 비롯해서 공기업 수많은 공기업, 태양열 하면서는 수천 조의 중국의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돈 다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고 정식으로 원자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불건강한 사회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보기엔 희망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유 통일 국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도 되는 하늘에 내놓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에 국민을 위해서 내가 총을 맞고 칼을
이렇게 그렇지, 가봐야 돼. 그래도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개혁 못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아요. 말씀드리지만은 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목- 개혁을 목을- 해서 목숨 걸어야 돼. 임기 동안에 100억 이상 100조 이상의 이 부채를 줄이는 것에 이제 컨셉을 잡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래도 아주 교육 좋은 정단에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오늘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은 원국은 회장님과 같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우리 경제 미래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